수소 연료전지는 바보들이나 믿는 멍청한 기술이다. 여러분, 세계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독설을 뱉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모델3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의 말이 곧 진리라고 믿었죠. 그 시기 한국의 현대차가 수소차에 올인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댓글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금 낭비다. 이미 끝난 기술에 왜 매달리냐. 심지어 넥소를 타는 사람들은 충전소도 없는 비싼 쓰레기를 샀다며 비난받았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나온 수소 승용차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했고 텅 빈 수소 충전소를 보며 많은 전문가는 현대차의 전략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정말 이상하고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소차를 비웃던 유럽과 미국의 거대 트럭 제조사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현대차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부터 이탈리아의 자존심 200호까지 내로라 하는 글로벌 공룡들이 왜 갑자기 한국의 기술을 못 받아서 안달이 난 걸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기차가 세상의 모든 운송수단을 대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도 애써 외면했던 엄청난 물리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의 무게와 에너지 밀도입니다. 승용차라면 괜찮습니다. 배터리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40톤이 넘는 짐을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는 대형 트럭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만약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가 800km 이상의 장거리를 가려고 한다면 오직 배터리 무게만 무려 8톤에서 10톤에 달하게 됩니다. 트럭이 실어야 할 화물 공간의 상당 부분을 무거운 배터리가 차지하게 되는 셈이죠. 이건 물류회사 입장에서 치명적입니다. 짐을 더 적게 실어야 한다는 건 곧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충전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트럭 기사들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한 번 충전에 몇 시간씩 걸리는 전기 트럭을 과연 누가 사업에 쓰려고 할까요? 현대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수소는 전기보다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 시스템을 다 합쳐도 배터리 무게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결국 1kg의 짐이라도 더 실어야 하는 냉혹한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는 전기차를 압도하는 유일한 해답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차가 수소 승용차인 넥소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그 뒤편에서 엑시언트라는 수소 대형 트럭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 한 대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기와 영상 50도의 사막을 오가며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사람들의 비웃음이 정점에 달했던 순간에도 현대차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물이 유럽의 심장부인 스위스에 상륙했을 때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의 네로라 하는 트럭 제조사들이 아직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의 수소 트럭은 이미 알프스 산맥을 넘으며 실전 배송을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소 트럭의 최대 강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추위에 강하다는 겁니다. 겨울철만 되면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 연료전지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난방과 시스템 온도를 유지합니다. 영하의 기온이 일상인 북유럽 국가들이 왜 그토록 한국의 수소 트럭에 열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려고 수소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현대차를 선택한 겁니다. 현대차가 대단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판 자체를 짜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수소차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 인프라죠. 차는 있는데 충전할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스위스에 처음 진출할 때 차만 팔고 끝내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에너지 기업, 물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수소를 생산하는 곳부터 충전소, 그리고 트럭 운행까지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해버렸습니다. 수소 생태계 자체를 수출한 것이죠. 제조사가 연료 공급과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유럽 시장에 엄청난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전 세계 트럭 제조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현대차의 원천 기술인 연료전지, 스택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상용차 거물 200호는 직접 개발을 포기하고 현대차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유럽 기업이 한국의 심장을 이식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동차 역사에 남을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현대차의 기술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수소 사회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기술은 트럭을 넘어 기차, 배, 심지어 하늘을 나는 도시망공 모빌리티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나 대륙 횡단 열차를 배터리로 돌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지만 수소라면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수소 트램과 선박용 엔진까지 영역을 넓히며
에너지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자동차 판매 중심의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보입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현대차는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던 그 집념이 이제는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편하고 쉬운 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묵묵히 한 우물을 팠던 그 뚝심이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실패라는 조롱을 확신이라는 찬사로 바꾼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건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대한민국 수소 기술이 전 세계 도로와 바다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이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